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다고 느낀 적 있나요? 끝없는 알림, 마감, 기대에 압도당하는 느낌 혹시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스마트폰을 확인하면 뉴스, 의견, 혼란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따라가려 애쓰지만 노력할수록 더 버거워지죠.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인의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크롤하고 분투하고 비교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만약 세상에서 도망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여 평온을 찾을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2500년 전 도교의 창시자인 중국 철학자 노자는 오늘날에도 놀라울 정도로 적절한 내면의 평화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도덕경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혼란한 세상에서 평온을 찾는 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노자의 지혜를 탐구하며 왜 우리가 압도당하는지, 그리고 끝없이 바쁜 세상에서 평화를 되찾는 법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스트레스에 갇히거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은 기분을 느낀 적 있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함께 시작해 봅시다.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평온했던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나요? 잠깐의 안도감이 아니라 깊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 말입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그런 순간은 드물죠. 우리는 혼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분노와 드라마를 끊임없이 보여주며 우리를 스크롤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는 끊임없는 바쁨을 요구하죠. 이메일은 쌓이고 회의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심지어 여가 시간조차 자유롭지 않아요. 넷플릭스 드라마, 틱톡 트렌드, 혹은 삶의 모든 순간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죠. 2023년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77%가 정보 과부하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이런 환경에 맞춰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노자는 수백 년 전 이미 이런 혼란을 예견했어요. 도덕경에서 그는 이렇게 썼죠. 5가지 색은 눈을 멀게 하고 5가지 소리는 귀를 멀게 하며 5가지 맛은 혀를 둔하게 한다. 여기서 색이나 맛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감각 과부하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멀어지게 하는 과도한 자극이죠. 오늘날로 치면 우리의 스마트폰, 이메일, 끊임없이 따라가려는 강박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혼란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지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의 한계가 있어서 과부하되면 멈추거나 불안으로 치닫죠.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이 과부하되면 뇌의 공포 중심인 아미그달라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뉴스를 스크롤하거나 연달아 이어지는 업무를 처리한 후에 멍해지는 거예요. 현대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28세 마케팅 매니저 사라를 생각해 봅시다. 사라는 아침에 일어나 읽지 않은 이메일 50개를 마주합니다. 휴식 삼아 인스타그램을 확인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완벽한 삶을 보고 뒤처진 기분을 느낍니다. 직장에서는 마감에 쫓기고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뉴스 알림을 띄우죠. 저녁이 되면 지쳤지만 머리가 멈추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익숙한 이야기죠. 사라의 이야기는 혼란이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노자는 사라가 만물을 쫓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도교에서 내면의 평온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끝없는 방해 요소를 가리키는 용어죠. 그렇다면 노자는 이 혼란 속에서 평온을 찾으라고 뭐라고 했을까요? 답은 2글자, 무의에 있습니다. 흔히 비행동이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번역되지만 무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시냇물 속 바위를 자연스럽게 피해 흐르는 물처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추는 거죠.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깊은 통찰이에요. 강한 물살에 맞서 수영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싸우고 지치고 결국 익사하죠. 이제 물살에 몸을 맡겨 떠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힘을 들이지 않고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게 바로 무의입니다. 좀 더 풀어볼게요. 노자는 세상이 도, 즉 균형과 조화의 우주적 힘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도를 거스르려 할 때 과도하게 생각하거나 결과를 강요하거나 외부의 인정에 집착할 때
우리는 스스로 혼란을 만듭니다. 무의는 그 저항을 내려놓는 겁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죠. 운전을 비유로 들어볼게요. 핸들을 너무 꽉 쥐거나 매번 과하게 꺾으면 사고가 납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조종하며 길을 믿으면 안전하게 도착하죠. 무의는 삶의 흐름을 믿는 겁니다. 신경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21년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무의와 유사한 명상수련은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 과도한 사고와 걱정을 담당하는 부분의 활동을 줄여줍니다. 해결책을 억지로 찾으려 하지 않고 마음을 쉬게 하면 더 명확한 결정을 내리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죠. 노자는 2500년 전에 이미 과학이 이제야 따라잡는 통찰을 했던 겁니다. 역사적 예를 들어볼게요. 삼국지 시대의 전설적인 전략가 제갈량을 생각해보세요. 거대한 적군을 마주했을 때 그는 당황하거나 과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벽 위에 앉아서 침착하게 음악을 연주하며 방어가 없는 척했죠. 그의 침착함에 혼란스러워한 적군은 함정을 의심하며 퇴각했습니다. 제갈량의 무의 억지로 싸우지 않는 행동은 절망적인 상황을 승리로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무의는 스트레스 가득한 이메일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거나 뜨거운 논쟁을 키우지 않고 식히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가 이렇게 강력하다면 왜 우리는 실천하지 않을까요? 왜 계속 혼란을 쫓는 걸까요? 답은 인간 심리에 있습니다. 우리 뇌는 통제를 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진화적으로 생존은 환경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데 달려 있었죠. 고대에는 사냥이나 포식자를 피하는 일이었지만 오늘날은 할 일 목록이나 소셜미디어 지표에 집착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통제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2019년 네이처지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 불안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려고 과도하게 일하거나 세세히 관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스트레스를 줄이는 대신 더 키우죠. 노자는 이 함정을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죠. 억지로 행동하는 자는 스스로 지친다.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하려 할 때 커리어, 인간관계, 심지어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까지 우리는 돌을 거스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를 악화시키죠. 알고리즘은 허슬 문화를 부추기며 모든 걸 완벽히 해내는 듯한 인플루언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교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더 노력하다 지칩니다. 노자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24세 학생 알렉스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늘 바쁩니다. 늦게까지 공부하고 소셜미디어에 생산적인 모습을 올리며 미래를 걱정하죠. 느려지면 뒤처질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알렉스에게 그의 끊임없는 분투가 진흙물을 휘젓는 것과 같다고 말할 겁니다. 세게 휘저을수록 물은 더 탁해지죠. 휘젓기를 멈추면 물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이게 무의입니다.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두는 것. 문화적 문제도 있습니다. 사회는 바쁨을 찬양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게으르다고 낙인 찍죠. 노자는 이에 도전합니다. 그는 진정한 힘은 단순함과 절제에 있다고 믿었어요. 도덕경에서 그는 말합니다. 조각되지 않은 나무로 돌아가라. 조각되지 않은 나무는 사회의 요구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해야 하고 더 많이 되어야 한다고 배우기 전에 당신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노자의 지혜를 어떻게 적용해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도교와 현대 심리학에 기반한 4가지 실용적 단계를 소개합니다. 1. 행동 전에 멈추기. 다음번에 스트레스를 느낄 때, 예를 들어 직장 마감이나 친구와의 다툼, 숨을 고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억지로 해야 하나? 2020년 Frontiers in Psychology 연구에 따르면 10초 멈춤은 충동적 반응을 줄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춥니다. 노자는 이를 도와 맞추는 것이라고 할 겁니다. 2. 선택 단순화하기. 우리는 결정, 무엇을 볼지, 먹을지, 온라인에 올릴지에 압도당합니다. 노자는 말했죠. 지식을 추구하면 매일 뭔가를 더한다. 도를 추구하면 매일 뭔가를 뺀다. 오늘 불필요한 일이나 방해 요소 하나를 줄여보세요. 스팸 이메일 구독을 해지하거나
시끄러운 단체 채팅을 음소거하세요. 적을수록 좋습니다. 3. 현재를 받아들이기. 노자는 썼습니다. 우울하다면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다. 불안하다면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다. 평온하다면 현재에 살고 있는 것이다. 마음 챙김을 연습하세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에 집중하세요. 2022년 네이처 메타 분석에 따르면 마음 챙김은 평균적으로 불안을 25% 줄입니다. 4. 마음 맞는 사람 찾기. 노자는 사회를 거부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명하게 관계를 선택하라고 했죠. 혼란 대신 평온을 중시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독서 모임, 명상 그룹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연결은 평온을 증폭시킵니다. 노자의 지혜는 세상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우아하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혼란알림, 기대, 소음이 우리를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물처럼 흐르며 세상과 싸우지 않고 평온을 찾습니다. 모든 걸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게 될 필요도 없습니다. 노자가 말했듯 마음이 고요하면 온 우주가 항복한다. 오늘 잠시 멈춰보세요. 숨을 쉬세요. 당신을 짓누르는 한 가지를 내려놓으세요. 압도당하는 느낌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평온을 찾을 힘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바쁜 순간에 한 발 물러서 평온을 찾은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